지적재산법 6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표제도, 상표법의 보호 대상, 등록 요건, 상표 출원 및 심사 절차, 상표권, 상표권자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상표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법의 목적을 보시면요.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 인간의 창작적 활동에 의한 발명, 고안, 디자인의 창작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상표법은 신용이 화체된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일정 품질이 보증된다고 하는 수요자의 이익 보호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보호란 특정 상표의 독점 배타적 사용을 상표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해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 사용자는 등록 상표권자는 물론 미등록주지, 전명 상표의 사용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제3자에 의한 상표의 모방 사용 및 등록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특정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유지하고 상품의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기능을 유지시켜 경업 질서를 확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및 거래자가 불축의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상표 사용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유지,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이 유지되고 부정 경쟁이 방지되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이와 동시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이란 상거래에 있어 상표의 역할을 말합니다.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상표의 기능은 상표의 사용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며 사용 기간, 범위, 사용자의 노력 등에 의해 비례하여 증대하고 강화됩니다. 상표는 문자, 도형 등의 상징적 표현 양식에 의해 영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구매자의 심리에 영업자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의 품질, 성능, 영업의 우수성, 성실성, 기타 명성 등의 신용을 상징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해 일정한 상품은 일정한 품질을 갖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극히 단순하게 상징화함으로써 대중의 의식에 침투하는 능력을 가져 광고적, 선전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 및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는 식별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기능 면에서 본다면 상품의 품질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갖는
기능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법률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표 출원과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상품, 비슷한 서비스로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게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너무도 다른 미래.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향긋한 커피와 여유의 문화를 팝니다. 자유와 낭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팝니다.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도구이자 경영 철학과 땀방울을 담은 기업의 권리, 상표. 상표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보장되는 선출원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창업 상원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부푼 창업을 하게 된 A와 B. A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소셜 커머스 시장에 내놓아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된 A. 온라인에서 뜨고 있는 A의 상품과 상호명을 눈여겨본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비슷하게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던 것. 반면 사업 준비 초기부터 자신의 상품과 상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상표를 출원한 B. 얼마 후 B는 상표를 등록받게 되고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자신의 상품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게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10년간 권리가 존속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10년마다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는 상표 전쟁이 치열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만의 브랜드를 선보이고 싶다면 이제 상표 출원의 선점은 필수입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바꾼 상표권 출원.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상표 출원,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권리를 지키는 예스를 외치세요. 네, 상표 출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표의 기능을 보시면요.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그리고 광고 선전 기능이 있습니다.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은 상품 소유자의 상품을 같은 종류의 타인 상품과 구별시켜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는 상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상표가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상표의 본원적 기능이 자타 상품 식별 기능입니다. 자타 상품의 식별에 주관적 의사의 존재는 상표의 구성 요건이며, 객관적으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변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출처 표시 기능이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는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본래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은 일정의 상품이 특정의 기업에서 비롯하였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오늘날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은 특정 상표는 특정 출처에서 나온다는 전통적 의미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제공되어 동일한 판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출처 표시 기능의 보호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고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이 향상되어 특수한 업계를 제외하고는 상품이 점차 균질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과 관련한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상표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동일한 출처와 관련이 있다거나 그러한 출처에 의해 지원받고 있음을
공중에게 알려줄 뿐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품질 보증 기능이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상표는 처음에는 일정 추초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상표 사용자는 상표의 사용이 거듭될수록 동일 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동일 품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영업자의 신용 축적이나 판로 개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자는 자신의 상표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매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표는 동일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소비자나 구매자에게 신용을 형성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는 출처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일정한 품질의 상품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제조 기술이 발전하여 가고 있으므로 일반 대중 역시 상표를 직접 상표의 품질 표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 보호 기능 보호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공익상표로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 표시 기능과 결부되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 촉진하는 작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 기능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광고 선전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말합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광고 선전은 판매 경쟁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가 광고 선전에 있어 행하는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표법과 관련하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노치킨 씨. 많지 않은 금액의 퇴직금이지만 노후 생계를 위해 식당을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요. 얘들아, 아빠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리면 어떨까 싶은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가게 이름을 눈에 확 띄게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아내와 얘기를 나누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보, 가게 준비는 잘 돼가요?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사줄 거죠? 아이, 오늘 동창회 갔더니 글쎄 친구들이 전부 다 일전에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명품 브랜드를 들고 왔더라고요. 당연히 사줘야죠. 아, 맞네. 그런 게 있었어. 노치킨 씨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치킨 가게 이름을 명품 브랜드를 섞은 루이비 통닭으로 짓고 일사천리로 가게 개업을 준비합니다. 이름 덕분일까요?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주민들 사이에서 금방 입소문이 났고 치킨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가게 이름이 정말 웃긴다. 안 먹어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 아저씨, 한 마리 포장하는데 얼마 걸려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주문이 밀려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사람들은 통닭도 명품이 좋은가 보네요. 아, 나도 이제 백화점 안 가고 여기로 와야겠네. 그러던 어느 날, 노치킨 씨 앞으로 한 통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디아는 우리 상표와 상호를 이용해 식별력을 저하시키고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명품 브랜드 명성을 언제 저하했다는 거야? 세상에 같은 가게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회사의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한 점, 그리고 자신들의 유명 패턴을 활용해서 치킨 포장 상자를 만들었다는데요? 자신들과 유사한 마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포장 상자에도 브랜드의 유명 패턴을 활용한 디자인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명품 브랜드 측이
노치킨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슷한 이름으로 통닭을 판다고 그 명품 브랜드와 헷갈릴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게요, 아버지. 업종도 다르고 재미있게 해보자고 한 거 다 알 텐데 정말 서민 상대로 너무하네요. 명품 브랜드와는 업종도, 제품도, 이미지도 전혀 다른 그저 작은 동네 통닭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노치킨 씨는 정말 위법을 한 것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산법 6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